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이제 합격이 법학원에서 행정 절차론을 이제 맡고 있는 이현우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저는 이제 행정 절차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간략하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저는 이제 좀 나이가 그렇게 막 엄청 어린 친구는 아니고요. 좀 나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30대 한 중반 정도 되는데요. 일단 웃으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신데, 아무튼 저는 이제 동국대 법대를 나와가지고요. 저 이제 법학을 쭉 전공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 뭐 사법고시도 좀 준비해보고 변호사 시험도 좀 준비를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 이제 한 28에 이제 합격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6년 차 이제 감정평가 법인에서 이제 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행정사라고 하는 이제 여기 행정절차론이라고 하는 과목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이유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행정절차론, 이제 행정사라고 하는 과목은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출제를 하고 있는 시험 중에 하나고요.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그 시험도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여기 시험도 내시고 저기 시험도 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좀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제가 이제 이 과목을 맡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행정사 시험을 이제 쭉 봐서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과목이 한 9개 정도의 법률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과목입니다. 그래서 법률이 9개를 여러분들이 좀 통달을 하셔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까지 올라오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법학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학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 법대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전통 법대에서 이제 나온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드려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이라고 하는 토대가 쌓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령을 이렇게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현업에 나가셔가지고 이제 일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 이제 어떤 리갈 마인드를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수업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제 요 자리에 서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저희 과목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행정 절차론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이제 행정절차법을 이제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이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를 쭉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 회차를 빼고 다 1번급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이때 나왔던 문제는 이제 한 40점 정도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법률들은 한 이제 60점 가량으로 이제 설명형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법률들은 이제 총에서 8가지 법률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제한 규정. 요게 옛날에 이제 사무관리론에 붙어 있던 과목이 이제 이관돼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뭐 정보랑 관련돼서 정보공개법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조사기본법이라든지 이제 규제와 관련된 법률, 뭐 그 다음에 이제 질서 위반행위 규제 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가등법 아니면 주민등록법 해서 총 8가지 법률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에 따라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 방향성이 조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요 위에 있는 것은 사례형입니다. 그래서 요 사례형이라고 하면 이제 보시면 한 30페이지 한번 보시면 29페이지나 30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30페이지로 볼게요. 문제 1번 보시면 이렇게 그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이 나오게 되고, 이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를 논리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게 이제 사례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읽어보시면 뭐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뭐 1차에서는 설치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OX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셨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왜 그렇고, 왜 안 되고,
뭐 2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대충 뭐 그래 뭐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뭐 사전 통지를 하겠구나 뭐 이렇게 아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사전 통지 예외 사유 뭐 해가지고 뭐 두 문자라든지 뭐 외워가지고 이건 예외 사유야 이건 예외 사유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1차를 접근하셨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제 어떤 논리적인 로직을 가지고 이제 이 설명을 이제 풀어 나가시는 이제 그런 시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40점은 이렇게 사례형으로 나오고요. 60점은 설명형으로 나옵니다. 이 설명형에서는 그래서 이 사례형은 이제 여러분들이 논리를 가지고 어떤 결론까지 도달해가는 것, 요걸 보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형은 이거는 무조건 많이 쓰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뭐 여기 뭐 합격의 법학원까지 오시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여기 있는 대개 뭐 버스 타고 옵니다. 아니 뭐 지하철 타고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이제 저희 시험이 이제 뭐 8,000명, 1차는 뭐 8,000명까지도 응시를 했고, 이제 뭐 사실 2차 시험이라고 해서 넘어오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면 한 3,000명? 뭐 그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그 중에서 잘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방금 말한 것처럼 버스 타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보다는 또 다르게 설명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잘 설명하고 누구에게 잘 이해를 하는가, 이해를 시키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뭐 사실 옛날 같았으면 뭐 몇몇 키워드들만 좀 써가지고 아니면 이제 그냥 여기 있는 거 뭐 한쪽에 해가지고 그냥 외워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쓱 쓰고 나오면 되는 시험이었다면 요즘은 좀 많이 설명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옆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많이 써야지 뭐 내 답안지가 더 돋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돋보일 수 있는 내 시험지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가시면서 이제 같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감정평가사 시험 자꾸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감정평가사 시험은 저희가 한 35회 정도 된 시험입니다. 그래서 35회가 되면서 이제 쭉 이제 그 시험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감정평가사 시험도 초기 10년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붙었어요. 그냥 뭐 가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쓰고 나오면 그냥 다 붙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 감정평가사 시험도 이제 되게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써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합격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저희 시험도 10회차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여기서 뭐 그래 뭐 나는 뭐 월에 뭐 한 3천 정도만 벌면 뭐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오신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대개는 1억은 벌어야지 뭐 2억은 벌어야지 뭐 나는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한 5억은 벌겠다 막 이렇게 하시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걸맞는 이제 시험으로 이제 올라가는 지금 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다른 이제 뭐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뭐 야 요 정도만 외우면 돼라고 하면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뭐 하면 뭐 한 3, 5년 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 경향은 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많이 알고 있음을 쉽게 설명을 하고 내가 이제 답안지에서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요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좀 설명형을 꾸려가는 방향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설명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로 진행되는 시험에 있어서는 답안지에다 좀 키워드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밑줄 작업들이랑 볼드 작업들 다 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성으로 해서 이제 문장들을 내가 바꿔가는 연습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통으로 외우는 건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암기가 그렇게 막 엄청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보면 뭐 어떤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들에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많은 양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립니다. 그러면 그 많은 양을 토시 하나 빼먹지 말고 외우세요가 아니라 그냥 많은 양을 계속 이제 주입적으로 듣습니다. 좀 말도 빠르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 얘기를 하면 계속 듣다 보면 그 시험장에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한 줄이라도 더 쓰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지가 조금 더 풍부해지고 조금 더 이제 어필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이제 좀 지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행정절차법 40점은 이제 사례형에서 나올 거고 여기 논리적으로 쓰시면 된다. 그리고 설명형에서는 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쓰는 문장과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쓰는 문장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있으시다가 모르시거나 뭐 이상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뭐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또 쉽게 더 설명을 해드리고 혹시 뭐 그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강의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질문
주시면 제가 되게 길게 써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부분들을 좀 메꿔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시험에서도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그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데서는 뭐 과외 경력도 좀 많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원에서는 이제 학원 강의보다 이제 과외 위주로 좀 많이 했었는데, 그 다른 시험에서 제가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 사례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어느 부분에 지금 좀 주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행시나 이런 데에서도 문제를 좀 많이 보고는 있어요. 근데 보면 행정 절차론과 행정 절차법은 진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저희 시험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행정법 다 안 믿는 그런 이렇게 약간 표정이시긴 한데, 자, 행정법은 여러분들이 1차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총론부터 그 맨 뒤에 있는 강론에서 뭐 공물법 이렇게 보시잖아요. 거기까지 이르게 되게 방대한 양을 다루고 있고요. 다른 시험에서는 그 전범위가 시험범위예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깊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거 자체가 그냥 40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험이 다른 이제 행정절차법을 다루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모든 시험에 비해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행시나 이런 데서는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이제 키워드들이라든지 아니면 논점을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그게 이제 사례형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뭐 2023년 뭐 행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거부 처분의 사전 통지 이런 부분들도 나왔었고요. 고지제도 같은 경우도 나왔어요. 고지제도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뭐 하자치유에서의 그 한계 부분을 이제 논하는 부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텐데, 모르시는 부분들은 저랑 같이 그 부분을 다 잡아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기출에서 이제 좀 주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 뭐 새롭게 나오고 있는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례형 모의고사는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시겠지만 이제 심화 강의를 그 전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심기일전이라고 하는 이제 3회차 강의가 하나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이제 사례형 모의고사일 건데, 이제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만약에 동차분들이 좀 많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만약 동차분이시다라고 하면 요 심화 강의 한번 듣고 오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심기일전이라고 해서 3회 분량에 되는 이제 기출문제 그 강의를 한 게 있어요. 요거는 1회부터 11회까지 한 번에 이제 싹 해드린 거니까 요것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사례형 모의고사는 사실 저희가 이거는 좀 진도별 모의고사로 좀 진행을 하려고는 하는데, 근데 일단 저희 사례는 그 행정절차법에서 사례는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거 설명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외우면 됩니다. 그냥 싹 외우면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더 잡아가시고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요 사례형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형은 이제 한 60점에서 한 80점 정도로 세팅해서 드릴 거고요. 나머지 20점에서 40점은 설명형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사실은 지금 잡는 거는 사실 조금 힘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사례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잡아갈 거고요. 그래서 1회차 1회, 2회. 1회에서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볼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셨다가 이제 사례형 문제 보시고 저랑 같이 사례는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이제 문제부터 하나씩 분석을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밑줄 그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포인트고요. 여기 있는 개념이 이런 거고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20점에서 40점 분량의 설명형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셔서 시험 보시고 강평 들으시고요. 강평 1시간 하고 또 1시간은 그 다음 3회 때 들어갈 이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8회차가 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8회가 끝나고 나시면 나는 더 이상 모르는 판례는 없다. 나는 이제 사례는 끝났다. 그냥 40점. 나머지는 내가 외우는 것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도록 이제 꾸리는 게 저의 이제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돼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의 강의는 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전통복대를 나온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뭐 나가셔가지고 법에 대해서 적용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제 난이도가 저희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시험 경향에 맞춰서 좀 난이도를 올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 뭐야 야, 너 다들 만점 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느낌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깊게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저 이제 감정평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업에 나가셔가지고 평가 필요한 일 있으시다 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유일한 평가사는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강의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아시겠지만 저는 토지보상 쪽에서는 제가 좀 강점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꼭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첨삭은 좀 꼼꼼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형 문제에 있어서는 좀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정말 떠먹여 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